네. 열이 이렇게 빼앗기는 정도가 네. 샤워가 6배는 기본적으로 많을 수 있다는 1mm 공간 때문에 단열 성능은 5배가 차이가 납니다. 습기 이동량이 1600배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기밀 테이프 공사하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지구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는 생명 연장 프로그램. 그린 리모델링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이동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패시브하우스 설계자입니다. 오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스템 창호를 제작하고 시공하는 회사 엔썸의 임성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린 리모델링에서 창호 교체를 할 때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교체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럼 제가 먼저 네. 왜 그린 리모델링에서 창호가 되게 네.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먼저 법적 기준을 보면 부위별 열관리율 기준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보면 벽체의 열관리율, 그다음에 지붕의 열관리율, 창호의 열관리율 같은 것들을 지역별로 다 구분하고 네네네. 있는데 기본적으로 벽체의 열관리율보다 창호의 열관리율이 한 6배 정도 안 좋습니다. 그 말 즉슨 네. 열이 이렇게 빼앗기는 정도가 네. 창호가 6배는 기본적으로 오. 많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열 손실이 많은 네. 아이템이다 보니까 네. 창호를 좋은 걸로 교체하면 그만큼 네. 성능이 극대화되는 오. 퍼센트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만큼 창호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특히 요즘 네. 우리가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네. 사방으로 위아래 옆집이 다 이게 집이 있다 보니까 네네. 외기와 직접 차가운 외기가 만나는 부분들이 앞뒤, 만약에 판상형 같은 경우에 네. 창호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커요. 아, 그래서 리모델링 할 때 창호만 잘 교체해줘도 오. 주택 성능의 에너지 개선 사항이 네. 엄청나게 좋게 이제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리모델링 할 때 창만 성능이 좋은 걸 선택을 해도 예. 효과가 훨씬 크다. 예. 뭐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그린 리모델링 창호 교체를 할 때 계획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건지. 열교가 생기지 않도록 창호를 시공을 해야 됩니다. 네. 단열재를 만약에 붙인다고 했을 때 이게 만약에 틈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쪽으로 열이 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아. 그러니까 열이 이동하는 다리라고 표현해서 열교라고 표현하거든요. 네네. 그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외단열일 수도 있고요, 내단일 수도 있겠지만, 이 단열재와 창호를 잘 연결해서 네네. 열이 끊어지지 않는, 단열 라인이 끊어지지 않도록 설계하고 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기밀층을 형성을 하는 거거든요. 네. 미세한 틈을 통해서 내외부의 공기가 통하는 거를 철저하게 막아주는 걸 기밀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기밀이 깨져서 그쪽으로 공기가 통한다고 한다면 단열 성능도 떨어지고 네. 그 공기가 가지고 있는 습기로 인해서 어느 부분에서는 결로나 곰팡이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밀층을 형성하는 걸 되게 중요한데요. 네네. 이제 이 얘기를 들으시는 동종업계에 오랜동안 해오신 선배님들은 네네. 그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했던 공사들은 네. 내가 정말 정성을 들여서 실리콘을 잘 쌌어. 라고 생각하실 건데요. 네. 이 코킹은 기밀 자재는 아니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화되기 때문에 물은 안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네. 이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재이기 때문에 기밀 자재는 아니라는 걸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창호에서 기밀층을 형성한다는 건 기밀 테이프를 붙인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창호 기밀 테이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기밀 테이프의 기능은요, 공기가 통하지 않아야 됩니다. 공기가 통하지 않고 습기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쪽이 내부고 이쪽이 외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내의 공기가, 네. 습기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는 폼이 싸져 있는 공간이라서 네네. 항상 건조하게 유지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단열 성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내부용 파란색 테이프는 물이 들어가지 않고 습기도 이동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는 방습과 방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테이프를 적용해야 되고요. 네네. 외부용 보이는 이제 검정색 테이프 있죠? 네. 여기는 혹시라도 여기에서 습기가 발생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골조에서 혹시 건조가 되면서 습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 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습기가 머물러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곰팡이. 결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네. 그래서
시공할 때는요, 창호 외부 테두리에 이렇게 기밀 탭을 먼저 붙여 놓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얘는 다정한 그러니까요. 거고요. 이렇게 원래 올려놓는 건 아닙니다. 나무는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올려서 피스로 고정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테이프를 띄워서 내부, 그러니까 콘크리트 오. 벽하고 그 창호와 이제 이어주는 거죠. 기밀 테이프로. 네, 이런 식으로 이어줘서 팁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기밀층이 제대로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내부에 있는 네. 이 그 방수 네. 투수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많이 있는 등산복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능성. 예, 기능성 네네. 등산복처럼 고어텍스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비는 흘러내리고 네. 내부에 있는 습기나 땀은 배출한다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것처럼 이렇게 그런 성능을 하는 그 고성능의 테이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해야 제대로 된 공사를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요. 사실 저도 현장을 좀 많이 가는데 이렇게 기밀 테이프 공사하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현장 갔을 때 창틀을 설치해 놓고 폼 써는 것까지는 많이 봐요. 그 다음에 기밀 테이프 붙이는 경우는 별로 본 적이 없어서 좀 이런 중요성에 대한 게 많이 전달이 안 되는 게 저도 좀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예. 창호를 고를 때 성능을 좋은 걸 써라. 그렇죠. 그러면 어떤 창이 성능이 좋은지 고르는 방법이 궁금한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슬라이딩 창호를 쓸 것인지 아니면 삼중 유리 시스템 네. 창호 뭐 이런 것들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슬라이딩 창호도 이제 기밀 성능이 되게 우수한 그런 창호들이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슬라이딩 창호라는 게 이렇게 잘 아시다시피 레일이 있고 그 위에 바퀴가 있어가지고 드르륵 드르륵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구동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이 틈새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쿠팡이나 11번가 네. 이제 뭐 겨울 오기 전에 우풍 방지 뭐 이런 거 하면 아이템들이 네.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뭐 문풍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문풍지부터 예, 뽁뽁이. 예,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네. 보면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지만 네네. 거기로 바람이 많이 들어온다는 걸 벌써 인지하고 있는 거죠. 예, 맞아요. 그것만 네. 막아줘도 훨씬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슬라이딩 창호보다는 뭐 성능이 비슷하다고 한다면 어쨌든 열과율 같은 게 비슷하다고 한다면 오히려 슬라이딩보다는 시스템 창호처럼 네. 이렇게 핸들을 딱 돌리면 사방에서 하드웨어가 착 들어가면서 쫙 압착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여기 있는 검은색 네. 게스켓 같은 것들이 네. 쫙 이렇게 틀과 무늬, 창이 압착이 압착이 돼요? 되면서 아. 예, 물도 들어오지도 않고 네. 바람도 거의 들어오지 않도록 예, 그래서 기밀 성능과 단열 성능을 거의 많이 뭐 완벽하게 네네. 해줄 수 있는 시스템 창호가 비용 대비 기밀 성능과 단열 성능이 좋은 아이템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 시스템 창호. 네. 예. 시스템 창호를 써도 사실 이런 그 기밀 테이프 공사까지 잘해야 그 성능이 진짜 발휘가 되는 거일 맞습니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러면 기밀 테이프 시공을 한 거랑 안 한 거랑 우리가 사실 일반적으로는 한 거랑 안 한 거랑 차이를 잘 모를 때는 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선택으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를 꼭 해야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차이는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패시브 교육을 받고 독일에서도 교육을 받으면서 봤던 자료를 좀 말씀드리면요. 네. 저희가 이제 쓰고 있는 이 프로클리마의 기밀 테이프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 프로클리마는 회사는 독일 회사거든요. 아, 이게 독일 회사에서 이 기밀 테이프의 성능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우리나라 이제 건설기술연구원이라는 곳이 네네. 있어요. 네. 독일의 프라운호퍼라는 연구기관에 이제 네. 테스트를 의뢰한 거예요. 그 A와 B의 시험체가 있는데요. A 시험체는 100mm 단열재 두께에 1m, 1m의 이제 면에 표면에 기밀층 완벽하게 시공을 해놓은 거고요. 네. B 실험체는 똑같은 단열재 두께이긴 하지만 네. 가운데를 1mm만 띄어서 기밀층을 형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mm라고 하면은 감 오시죠? 그러니까 볼펜으로 네. 뭐 쭉 근 정도의 미세한 틈인데요. 그렇죠. 네, 네. 결과를 보면 1mm 공간 때문에 단열 성능은 5배가 차이가 납니다. 와. 네, 이 미세한 1mm 틈으로 네. 5배만큼 성능이 저하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100mm를 테스트했잖아요. 근데 네. 얘는 이 미세한 틈 때문에 실제로 20mm 정도밖에 단열성을 못한다고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네, 그만큼 기밀성이 와. 중요하다는 의미인 거고요. 더 중요한 네. 거는 습기의 이동량이
1600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미세한 틈이지만 습기가 엄청 많이 이동을 한다는 거죠. 습기가 이동을 한다는 얘기는 결로와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그 패시브 건축 협회하고 좀 지원을 해서 테스트 해본 적이 있었었는데요. 네네. 펜션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쪽은 민들레방, 여기는 진달래방이었고요. 면적 똑같았고 네. 청호 사이즈도 똑같았었어요. 네. 근데 이쪽에는 내외부로 똑같이 기밀 테이프를 적용했고요. 네. 이쪽은 폼만 쏘고 외부에 코킹을 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네. 기밀 테이프에 대한 기밀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테스트였던 거거든요. 오, 네, 그래서 시공하고 나서 네. 한 2, 3일 후에 기밀 테스트를 했어요. 네. 그때 당시는 기밀 테이프를 붙였을 때와 코킹을 했을 때의 기밀 성능은 별로 차이 나진 않았거든요. 이 두 개의 창호에서. 처음에는. 예.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킹은 정화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 6개월 후에 기밀 테스트를 했더니 네. 예, 기밀 테이프를 붙였던 그 창호에서는 네, 네. 0.03회라는 누기량이 네. 발생했고요. 네. 코킹 처리를 했던 이 네. 진달래방의 이 네. 창호에서는 1.85라는 숫자의 누기량이 발생했어요. 오. 뭐 단위는 잘 모르겠지만 얘와 얘의 차이는 60배의 차이가 나는 그러네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네. 이 집에 창호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많은 그 틈에서 누기량이 발생을 하면 네, 네, 네. 에너지 소실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 틈으로 화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네. 반드시 네. 창호 시공할 때는 기밀 테이프를 붙이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 테이프가 많이 비싼가요? 조금 비싸죠. 근데 독일에서 온 거라서 저 궁금한 거는 테이프가 국산은 없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수요가 그래서 없기 공사에서 많이 적용 못하는 이유가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입품을 써서 시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접하기도 어렵고 구하는 방법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알기는 하지만 사기 어려우면 사실 못 쓰거든요. 전문가한테 네, 네, 상의를 해서 네. 만약에 비용이 정 안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네, 네. 창호의 레벨을 좀 낮추더라도 네. 기밀 테이프를 붙여서 시공하는 왜냐하면 게 효과 차이가 훨씬 큰 거니까. 그럼요. 네. 네. 그리고 네. 제가 한 가지만 네, 네, 조금 더 말씀하세요. 덧붙이면 그러니까 기밀 테이프 같은 것들이 꼭 필요한 이유가 네.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적 특성 때문에 오히려 더 유럽보다 더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왜냐하면 거요? 여러분들 맨날 밥할 때마다 네. 밥솥이 말하는 거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증기를 배출하겠습니다 하면서 촥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식습관 자체가 네네. 밥을 하면 밥솥에서도 증기가 계속 나오고 네. 우리 또 국 많이 끓여 먹죠. 그렇죠. 그럼 국 끓이면 거기서 증기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실내에 저희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 이제 빨래 못 널면 실내에 널면 그렇죠. 실내에 있는 빨래에서 계속 수증기가 증발해요. 다른 생활 나라보다 습관. 엄청나게 많은 수증기들이 네네. 이런 내부에 있는 방습 테이프가 없으면 아. 이 습기들이 다 외부로 이동하려고 하면서 이 창호 주변에서 네. 결로나 곰팡이들을 엄청나게 많이 일으킬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주방 후드를 가동하시면서 네. 이렇게 공기가 나가긴 하겠지만 네. 그 외에도 많은 수증기가 실내에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많은 시간에 좋은 정보가 너무 많았는데 이 많은 정보 중에 꼭 기억했으면 짧게 얘기해 주세요. 창호 시공할 때 네. 기밀 테이프 무조건 시공해라. 네,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 들어요. 네. 네. 예쁜 것보다는 성능 베이스로 선택하셔라. 네네네. 성능이 기본이 돼야 되겠죠, 당연히. 오, 다음 시간에는 그린 리모델링의 단열 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희 컨텐츠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치고 그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질문 많이 올려주세요.